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지난 9일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자정을 넘긴 오전 1시 48분쯤 이뤄졌는데 이런 심야 시간대 탄도미사일 발사는 처음입니다. 미국 정부는 강도 높게 규탄하며 대화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고 전 세계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이 한반도 시각으로 지난 9일 오전 1시 48분쯤 발사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VOE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번 발사는 이번 달 감행된 다른 발사와 함께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고 북한의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참여하길 촉구한다고 밝히고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굳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사흘 만에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서자 미국과 한국, 일본 북핵 수석 대표들이 전화협의를 갖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의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한국의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일본의 후나코시 다케이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각각 유선 협의를 갖고 북한이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차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 북한이 연례적 방어적 성격의 한미연합훈련을 빌미 삼아 불법적인 도발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북한이 한반도 및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미사일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3국 수석 대표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영내외 안보 협력 강화로 이어질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을 위해 양자 3자 간 소통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9일 오전 1시 48분경부터 58분경까지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비행거리는 약 350km, 고도는 약 90km, 속도는 약 마하 5로 탐지됐습니다. 한국군에 따르면 김승겸 한국합참의장은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폴 라케모라 주한미군 사령관과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한국군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히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 23차례, 순항미사일은 2차례 발사했으며 심야 시간대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7차례 실시한 북한군의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직접 지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위원장은 적들과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핵무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전문가들은 핵 보유를 인정하라는 일종의 요구로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등 대내외 매체들은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북한 군 전술핵 운용부대와 장거리 포병부대, 공군 비행대의 훈련을 모두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적들이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는 속에서도 여전히 계속 대화와 협상을 운운하고 있지만 우리는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면서 핵 전투 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의 북한이 개발해왔던 전술핵, 그거를 한국, 일본, 괌까지의 타격 능력을 시점 배치하고 완벽하게 마련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통해서 북한은 명확한 메시지인데 더 이상 북한의 비핵화라는 그런 비현실적인 얘기 하지 말아라는 얘기잖아요. 마지막에 김정은이 붙인 대화 안 하겠다라는 의미는 그걸 그렇게 읽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핵 보유국을 인정하고 담판하자, 그렇게 읽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북한 매체들은 최근 15일 동안 탄도미사일을 다양한 시점과 방식으로 모두 7차례 발사한 데 대한 각각의 설명도 전했습니다. 지난 25일 새벽에는 서북부 저수지 수중 발사장에서 전술 핵탄두 탑재를 모의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지난달 28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는 한국 내 비행장 무력화를 목적으로 전술핵 탄두를 모의 탑재한 탄도미사일 발사훈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29일 밤 평남 순천에서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 KN-25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과 이달 1일 아침 평양 순안에서 북한판 에이테킴스 KN-24 또는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SRBM 2발을 쏜 데 대해서는 여러 종류의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훈련이라고 설명했고, 지난 4일 일본 열도 너머로 약 4,500km를 날아간 미사일은 신형 지대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9일 심야 시간 발사는 적의 주요 항구 타격을 모의한 초대형 방사포 사격 훈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근거로 4일 발사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은 화성 12형을 개량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과거의 주엔진은 고정이 되어 있었지만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보조엔진도 필요 없이 주엔진이 움직이면서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상승간에. 그리고 비행 각도도 조정해주고.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의 어떤 그 구조도 단순해지고 효율성도 더 좋아지는 거죠. 북한 매체들은 이어 김 위원장이 지난 6일과 8일 전선 장거리 포병 구분대와 공군 비행대의 화력 타격 훈련을 참관했다면서 특히 8일에는 동해에 재진입한 미국 해군 항공모함 등 연합군 해군의 해상 연합기동 훈련에 대응해 사상 처음으로 150여 대의 각종 전투기들을 동시 출격시킨 대규모 항공공격 종합훈련이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전술 핵무기의 전방 실전 배치 계획 등을 밝힌 적은 있지만은 전술 핵무기 운용 부대들을 동원해서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북한은 구체적으로 한국의 군부대라든가 주요 항구, 군사지휘시설, 비행장들에 대한 타격을 모의한 초대형 방사포 및 전술 탄도탄 미사일 타격 훈련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노동당 창건 77주년 기념인 10일 이번 훈련의 종합 결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국방 분야에서의 김 위원장의 업적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깔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이 잇따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해병대와 일본 육상자위대가 2주간의 연합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일본의 합동참모본부인 통합망료 간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주간의 미일 연합훈련 계획을 발표하고 10일 일본 육상자위대원 150여 명과 주일미군 해병대 병력 40여 명이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에서 낙도 방어 시뮬레이션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양자 훈련은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협력을 재확인하며 어떤 상황에도 대응하는 일본과 미국의 강한 의지와 긴밀하고 원활한 협력을 과시하며 미일 동맹의 억제력과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일본 군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훈련에는 미군 해병대원 1,400명과 일본 육상자위대 2,100여 명이 참여하며 수직 이착륙 기능을 갖춘 미군 해병대 틸트로이터 군용기 6대와 미국 공군 전투기 등이 동원됩니다. 북한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유류 수입을 지속하고 있다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밝혔습니다. 한때 한국 소유였던 선박이 버젓이 국제 해상을 돌아다니며 불법 활동을 벌이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에서 대북 제재를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의 중간 보고서입니다. 7일 공개된 370쪽 분량의 이 보고서에는 북한이 선박 간 환적 등 불법적인 방식을 이용해 유류를 수입하는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2022년 1월부터 4월 사이 북한 유조선 16척이 27차례에 걸쳐 남포시설로 정제유를 반입하는 장면이 담긴 위성사진을 유엔 회원국 한 곳으로부터 제공받았다며 이를 토대로 확인한 결과 북한은 45만 8,898배럴에 달하는 정제유를 남포로 유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에 허용된 연간 반입량의 90%에 해당하는 양으로 불과 4개월 만에 허용치를 거의 다 채웠다는 의미입니다. VOA가 보도했던 북한 서해 일대 선박 간 환적 장면도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선박 2척에서 3척이 서로 맞닿은 장면이 담긴 위성사진을 공개했는데 3척이 맞댄 경우엔 이 중 한 척이 화물을 옮기는 데 사용되는 크레인용 바지선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서해에서 석탄 등 무거운 물체를 환적한 사실을 시사한 겁니다.
한때 한국 선박으로 2019년 한국을 떠날 당시 차항지를 북한으로 기재해 논란이 됐던 뉴콩크호는 여전히 국제 해상을 돌아다니며 각종 불법 행위를 벌인다는 점도 이번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특히 가짜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전송하는 등 다른 선박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대북 정제 운송에 가담했다는 지적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 사례 역시 비중 있게 소개됐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비디오 게임 엑시 인피니티를 구동하던 회사와 블록체인 기술 기업 하모니 등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을 벌여 각각 6억 2,500만 달러와 8만 5천여 개의 이더리움을 탈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밖에 전문가 패널은 북한으로 사치품 유입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특히 북한에서 발견된 고급 카메라와 커피, 위스키 등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또 북한 관리들이 일본 미쓰비시의 SUV 차량 파제로를 사용하는 점에 주목하면서 해당 차량이 북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판매된 제품이라고 확인했습니다. VU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은 북한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등 계속된 북한 도발과 관련해 미한일 3자 협력 개선을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국가 안보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역량 보유를 분명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백악관 고위당국자가 강조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9일 미국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북 전략이 수십 년간 효과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반도 주변에서 정보 능력을 향상시켰고 군사 대비 태세를 개선하기 위해 힘썼으며 지난주에는 한국, 일본과 함께 훈련하면서 3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마이크 멀린 전 미국 합참의장은 이날 ABC 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핵 개발은 꾸준히 진행 중이며 김정은 위원장이 핵 능력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김 위원장이 그 능력을 사용할지 아닐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5년 전보다 한층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캐나다의 멜라니 졸리 외무부 장관이 9일 판문점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하고 북한의 최근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면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멜리나 졸리 캐나다 외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DMZ 방문 소식을 전하며 DMZ는 자유와 억압, 번영과 고난을 구분하는 선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캐나다는 지난 70년 동안 한반도의 안보 유지를 지원하는 데 전념했다며 계속 한국 국민들을 굳건하게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졸리 장관은 오는 12일 일본을 방문해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진행한 뒤 13일 다시 한국을 찾아 박진 외교장관과 한 캐나다 외교장관 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캐나다는 6.25 한국전쟁 기간에 연 인원 2만 6천여 장병을 보냈는데 이는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